자, 법률지 위반이 아닌 판례를 봅니다. 자, 1번 판례.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소극이란 말은 X, 벗어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 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까? 자, 이 판례랑 비교할 것이 우리 앞에서 배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 판례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판례는 자, 보세요. 지금 특가법이라고 했죠. 자, 특가법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 관리 기업체가 어떤 것인지를 1번 요건, 2번 요건, 3번 요건, 4번 요건 이렇게 요건을 정해놨어요.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어떤 기업체가 있는지를 우리가 심부름을 시킬 테니까 너네가 정부 우리나라 국가에 있는 모든 기관을 샅샅이 뒤져봐서 이 요건에 충족하는 기관이 어떤 것인지를 너네가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요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하위법에다 위임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정부가 관리한 기업체가 어떤 것인지를 쭉 찾아보니까 1번 해당되는 기업체, 2번 해당되는 기업체라고 해서 49번, 50번까지 넘어가면서 그 49번에서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열고 해놓고 그 밑에 판례 보면 뭐가 나옵니까? 또 수산업이 나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열고 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수산업 세무 치시고요. 여기는 농업 세무입니다. 이 농업중앙회나 수산업중앙회는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체, 여기도 관리 나오죠? 관리하는 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이 요건에 충족되는 친구들을 열거를 해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것은 모법이 시킨 대로 찾아서 우리가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는 구별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보면 자, 요 3번 판례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마지막 줄 여기서부터만 나옵니다. 자, 이건 어떤 판례이냐면 자,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 세무 칠게요. 자, 공기업 지정에 관하여는 법률이 직접 여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이 법률이 바로 모법인데요. 자, 법률에서 공기업 지정에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공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계속적으로 변동이 돼요. 그리고 직원수 재정 상태도 계속해서 변동이 되고요. 수입액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때마다 법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하위규범에 해당되는 이 장관고시입니다. 장관고시에 의하도록 하게 한 것은 이것은 죄형법정지 원칙, 다시 말해서 위임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요 세 줄짜리만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은 요 세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놓은 것이지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공기업 지정 이 부분은 전문 영역이다. 이 전문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은 영역 분야에 속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위법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줄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 세무 칠게요. 이 범위를 정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어디까지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직접 만들지 아니하고 행정기관, 전문기관이죠. 그 전문기관이 어디냐면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위임하였다 하여 이것은 부득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위임법 한계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뭐 대충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여기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경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모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 보면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도록 한 경우에 이것이 즉 매체물의 범위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위임하도록 하게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위반되느냐? 소극이란 말은 X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전문 영역에 속하죠. 국회의원들이 범위를 확정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이 지능수가 낮으니까요. 이것은 전문기관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 전문가 집단에게 넘기는 것이 보다 명확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색깔 칠해 드릴게요. 공기업 지정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범위. 자, 외에는 됐고요. 전문 영역만 일단 세모 쳐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회계 처리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영역입니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인 금융감독위원회에게 위임하였다 하여 이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 간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간판교육이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해 주는 거죠. 과대 광고 등의 범위도 마찬가지고요. 범위라고 하는 것도 전문가 집단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위법에 해당되는 보건복지부령이 위임하고 있다는 것은 죄형법정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그 밑에도 자, 대주주나 임원 등 임원 또는 저축은행과 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죠. 그렇죠? 이 범위도 확정하는 것도 하위법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죄형법정지 위반이 아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색깔 칠해 드릴게요. 여기 전문 영역입니다. 전문 영역, 전문 영역,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이 부분도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올라가면 자, 병역법이죠. 병역법에 위임을 받은 국방부령에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이 있는데 거기 이 평가 기준 140개가 있습니다. 140개. 그래서 신체의 일부에 문신을 했다든지 그러면 군대 못 가요. 즉 병역 기피할 목적으로 병역 의무 기피 감면의 목적으로 자기 몸에 문신을 하면 군대에 못 가고요. 병역부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그래서 깜빵 가야 돼요. 이 친구들은. 자해로 인한 반은 이 반은이 뭔가요? 자해를 하면 흉터가 남잖아요. 흉터. 흔적이 남잖아요. 그 흔적을 우리가 반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신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몸에 문신이 있거나 몸에 반흔이 있거나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병역 의무의 기피 목적으로 감면 목적으로 이 문신을 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문신이라는 개념 자해로 인한 반흔이라는 개념 명확성 있다 이겁니다. 명확성 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색깔이죠. 색깔이고 이건 전문 영역은 아닌데 문신에 해당되는 개념 그리고 반흔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병역법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디서? 국방부령에 해당되는 징병신체 검사 규칙에서 꺽쇠 표시하고 있는 별표 위에서 말하고 있는 질병, 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 기준 140개 중에서 요 따옴표되어 있는 이 글씨는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충족해서 문신을 함으로써 그렇죠?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별표되어 있는 것은 출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금 풍속영업
영업의 규제가 하는 법률이죠. 법률입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만들었구나. 국회의원들이 만들기를 따옴표되어 있죠. 풍속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 영업의 경우에 연령을 확인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의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한다.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풍속 영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인지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위임한 거야. 청소년이 출입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대가 정확히 몇 살인지를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거야. 그쵸? 이 위임하고 있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풍속영업 청소년의 범위를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이라든지 위임법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밑에입니다. 유사 석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석유 제품에 다른 석유 제품을 혼합하는 거죠. 혼합하여 제조된 것이 유사 석유 제품이잖아요. 가짜. 석유와는 약간 유사한 것인데 석유는 아닙니다. 그래도 차량에 넣으면 차량은 굴러가는데 이제 수명이 짧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진짜 석유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사석유 제품이라고 하게 하는데, 그 제품을 이 짝퉁 제품을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전문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 이것이 짝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 전문가 집단에게 이 유사석유 제품이 어떤 것들인지를 대통령에 위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포괄이임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사석유 제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밑에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설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곧바로 대통령에 위임함으로써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유사석유 제품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 요 정도만 쓴다 하더라도 한계를 일탈하지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구체적 범위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서 곧장 위임한 것은 한계를 일탈했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시겠죠? 일탈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그랬는데 뭐가요? 유해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국회에서 만들었죠. 국회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일일이 다 알 수 있냐고, 국회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위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흥분, 환각,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유해화학물질인 거예요. 그쵸? 자, 이 유해화학물질이 좀 전문 영역이잖아요. 여기서도 유사석유 제품이라는 것이 전문 영역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걸 일일이 유사석유 제품인지 유해화학물질인지를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나 그 밑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합헌이에요, 합헌.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은 이렇게 색깔칠 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런 유해화학 물질은요,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혈중치 이런 걸 적지 않고 단지 이렇게 섭취나 흡입이란 말을 썼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치게 불명확하지 않는다, 광범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술, 알코올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를 하고 나서 0.03인가요? 수치를 불어서 호흡 불어서 그 정도 수치가 나와야 음주운전이라고 하지만 이 유해화학 물질은 조금이라도 코딱지만큼이라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수치를 적지 않고 섭취 흡입의 말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인데 경품 제공 세무 치시고, 이것을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임법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할 사항이 뭔지를 정확히 어떻게 규정하면서요. 여기에 뭘 포함시켰다? 총 톤수를 포함시켰습니다. 포함시킨 것도 어선법이라는 법 위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한계를 벗어나지가 않았다.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2번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 죄형부법정지 합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도 여기 보시면 어구라는 단어 표현 있죠? 어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대통령령 하위법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수험생이나 뭐 학원 강의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 어구가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알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거기 종사자들 있잖아요. 종사자들. 이 어구 관련된 종사자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어떠한 것이 제한 금지가 되는지라고 대충만 써주더라도 그 종사자들은 대칭이나마 알 수 있대요. 그분들은 안 돼요. 이렇게만 대충만 써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대충은 거기에 종사하는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표현한다 하더라도 죄형법정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어구의 선적 사용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이런 것들 다 전문 영역에 속해요. 전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정하지 않고 밑에 하위규범의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색깔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만 이해하시고 한번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암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부분 여기 보시게 되면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자, 재매,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게임 머니 및 이와 유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가 어떤 거냐? 여기서 이것이 어떤 거냐? 이거 이렇게 쓰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앞에 열거되어 있는 것이 환전, 알선, 재매입, 기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와 유사란 말은 앞에 열거되어 있는 것과 동급이구나. 그 비슷한 종류 형태이겠구나. 이렇게 예측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단어조차도 쓰지 않고 이와 유사하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지만 앞에 이런 단어들을 열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라는 것도 이와 동등한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충이나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는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고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다 보니 포괄이임 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를 색깔. 자, 그 다음도 보면 건축물 처리 기준, 건축 폐기물 처리 기준이 어떤지를 국회의원들이 알아요? 모르지. 그래서 그 처리 기준이 어떤 것인지 내용 및 범위를 하위법에 위임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하지가 않았다. 왜? 이 처리 기준이 전문 영역이니까. 그쵸? 여기도 보시게 되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여유자금 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회장이 정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만 썼다 할지라도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 암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 칠하시고 그냥 주구장창 외우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화약류 발파와 연소에 관련된 기술상의 기준. 이거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이것도 전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하위법에 위임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기술상의 기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모른단 말이죠. 자, 밑에도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하위법인 총리령이 위임하였다 하였다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색깔 칠하시고 외우세요.
자, 다음 판례 봅니다. 자, 다음 판례도 별표 3개짜리죠. 출제 많이 되었는데 기출문제 가면 나와 있을 겁니다. 신상 정보를 언제 제공하냐 이 말입니다. 신상 정보 제공 시기를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 제3항이 범위를 일탈한 것이냐 아니냐, 일탈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제공 시기는 언제 하나요? 우리가 맞선이라든지 뭐 미팅을 나가잖아요. 미팅보다는 뭐 맞선 할 때, 결혼 배우자를 구하려고 할 때, 맞선 나간다고 할 때 신상 정보, 저 사람 직업은 어디 다니고, 나이 몇 살이고, 뭐 키는 얼마고 이런 거 다 주고받잖아요. 그치? 그러면 제공 시기는 언제 제공해야 돼? 만나기 전에 제공하는 것이지 만난 후에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에 만남 이전에 제공한다.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된 신상정보 제공 시기는 만남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는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합치하고 명확성에 합치하니까 위임밀법 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색깔 칠할게요.